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어저께 현대차가 약간의 신고가를 찍고 윗골의 음봉으로 끝나긴 했는데, 사실 코스피 시장이 6% 정도 하락이 크게 나오면서 현대차는 그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준수하게 잘 끝났다라고 좀 평가를 하거든요. 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거의 5% 6% 빠졌던 거에 비해서 그래도 방어를 잘 해 줬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글로벌 시장이요. 근데 다시 또 하락으로 좀 전환되고 있어요. 뭐 엔비디아나 또 테슬라도 거의 4% 가까운 하락이 나오고 있고, 아직은 미장이 끝난 게 아니지만 뭐 나스닥도 그렇고 S&P 500도 그렇고 다 하락으로 좀 전환이 되면서 월요일에,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나라 시장이 또 전반적으로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현재 너무나 커진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끝나면 뭐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왜 현대자동차는 분명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흐름을 더 보여줄 것인지, 우리가 앞으로 현대차에 대한 주가의 방향성을 좀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코스피가 급락을 했는데 어제 현대차는 강한 모습을 보여준 게, 이게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현대차를 더 이상 단순 자동차 기업으로 보기 시작한 게 아니다. 그리고 지금은 단순 자동차 시장으로 본 게 아닌, 이제 그러니까 단순 경기 민감 자동차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진짜 AI 로봇, 모빌리티 플랫폼, 피지컬 AI 쪽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오늘은 미국 시장, 이 미장에서 미국 빅테크 AI가 급락을 했어요. 뭐 엔비디아, 테슬라, AI 반도체 기술주,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이제 국내 로봇 AI 자율주행, 그리고 또 현대차도 분명 투자 심리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월요일에 현대차도 단기적으로는 외인들의 뭐 차익 실현이나 또는 지수의 영향, 또 이런 어떻게 보면 강력한 매도세에 따라서 매도에 대한 압력을 우리 매도세에 대한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더 커진 건 사실인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현대차는 이제 어 좀 다르죠. 그러니까 메모리 쪽, 반도체 쪽은 더 크게 빠질 수는 있겠지만, 이 피지컬 AI 쪽은 현재 주가가 빠지는 그 영향에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장의 기대를 모았던 건요, 여러분들. 자, 이걸 좀 보여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AI 반도체 쪽이 더 크게 빠지고 있는 건, 이 미중 회담이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아직 엔비디아 H100 칩을 사지 않았다. 또 중국이 미국 칩 의존보다 자체 칩 육성을 우선하고 있다. 그리고 또 회담 이후 기술 합의 기대감이 꺾이면서 반도체 주가 하락을 하는 건데, 물론 이게 빅테크 기업들이나 AI 쪽이 큰 추세로 볼 때는, 다 같이 하락할 때는 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어요. 같이 하락을 하겠지만 이 주가에 대한 방어는 확실하게 더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현대차가 피지컬 AI 로봇 쪽으로 더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고, 현대차는 그리고 또 실적이 또 확실하게 받쳐주고 있고, 이 월요일에 대한 방향성은,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야간 선물 시장을 좀 볼까요? 지금 야간 선물 시장 그래도 코스피, 코스닥은 좀 준수하게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 미장이 끝나는 게 만약에 하락으로 이렇게 그냥 끝나 버린다라고 하면, 이거는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월요일에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대차는 오히려 이 정도로만 끝나도, 저는 사실 하락보다도 더 상승에 대한 구간들도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여러분들, 그 현대차에 대한 주가 고점 매도를 우리가 어디서 해야 될까를 고민해 보면, 절대 지금은 아직은 고점 매도를 할 만한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제 흐름만 보더라도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주가가 방어가 잘 됐다라는 건, 시장이 다시 한번 돌아서는 시점, 그러니까 이 시장 자체가 하락하는 이유가 AI가 진짜 끝나서, AI 투자가 뭐 줄어들어서, 혹은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실적이 안 좋아서 그렇게 떨어진 게 아닌,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벤트성으로 단기 조정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성에 대한 단기 조정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결국 시장의 전반적인 추세가 깨지지 않는 이상, 꺾이지 않는 이상, 현대차는 아직 우리가 단기 고점이 나왔다 보긴 힘드는 그런 구간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현대차는 아직 고점, 아직 저는 꽤나 크게 남아 있다 보고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결국 그럼 고점은 어디까지 올라갈 건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부분들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수급을 간단하게 보고 가자면 뭐 금요일에 외인 기관들이 현대차를 매도했던 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지수가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되면요. 어쩔 수 없이라도 이 지수 추종에 대한 매도나 프로그램 매도세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외인 기관들의 매도는 나왔지만 어느 정도 연기금이나 또는 기타 법인 내외국인 또는 보험 금융투자까지 이 매수세도 강력하게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는 시장이 조금만 돌아서면 더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관점은 여러분들 우리가 봐야 하는 관점은 볼게요. 우리가 봐야 하는 관점은 지금 이 장기적인 추세로만 보더라도 최근 나왔던 이 조정 뒤에 우리가 또 매수할 수 있을 만한 타점이 나왔었고 또 최근에 이 단기 고점이 나왔을 때도 우리가 단기 고점에 대한 매도세와 이걸 좀 크게 볼게요. 우리가 그 3월 달에 현대차가 고점을 찍고 내려왔을 때 있잖아요. 이때 우리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1차적인 매도 관점을 가져갔잖아요. 그 이유가 뭐였어요? 이 단기적인 오파 고점이 나온 것도 나오고 이 고점에 대한 가격은 분명 상승을 했는데 오히려 RSI 고점이 하락이 나오는 하락에 대한 다이버전스 그러니까 주가에 대한 가격은 상승이 나왔는데 오히려 높아졌는데 이 매수에 대한 강도 세기가 줄어들었다는 거 우리가 이거를 하락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걸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이 너무 이쁘게 ABC 형태로 떨어졌고 다시 한번 추세가 상승으로 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저는 이 추세는 앞으로 상승을 유지할 거라 보는데 유지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에 대한 상승과 조정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이 상승과 조정 구간들이 나올 때 우리가 단기적으로 잡을 만한 타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대응들이 앞으로 너무너무 필요할 거고요. 이런 식의 대응들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현대차가 진짜 고점이 어딜지는 아무도 몰라. 100만 원, 150만 원, 뭐 아니면 뭐 80만 원, 90만 원 아직 몰라요, 여러분들. 코스피 또한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이것만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뭐 코스피가 고점이 나왔다. 역시나 8천 찍자마자 바로 단기 저항 나왔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아직 큰 추세는 절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앞으로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과 이런 시장에 대한 대응이나 또 타점에 대한 대응들을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다 같이 공유를 해 나가면서 이야기를 해 드릴 거고요. 앞으로 현대차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 올라가는 흐름의 단기적인 타점을 우리가 어떻게 잡아 나갈지가 현재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제가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같이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방 저 박프로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밑에 있는 번호 010-2931-8816번으로 현대차의 현대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대부분 다 또 평일에 직장이 있고 또 본업이 있으시고 바쁘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또 영상을 좀 빠르게 찍거나 뭐 구독자방에서 좀 이야기를 해 드려도 이게 바빠 가지고 이걸 모르실 때가 많아.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타점들이 나올 때는 제가 웬만하면 여러분들께 다이렉트로 또 문자로도 안내를 좀 해 드릴 예정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많이들 꼭 참여하시고요. 저는 지금이 어쩌면 더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이 진짜 대응의 영역이고 진짜 내가 대응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만 잘 판단해서 우리가 이끌어가다 보면 여러분 좋은 결과는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좋은 결과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 구독자분들과 제가 함께 같이 만들어 나갈 예정이니까 현대차의 현대라고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많이들 꼭 참여하시고 저와 함께 나가면 우리 좋은 결과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게 잠시만요. 예, 현대라고 남기시면 되겠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드리고 있지만 제가 영상 이어서 여러분들께 선물을 하나 드릴 거예요. 이게 선물이 뭐냐면 지금 뭐 메모리도 그렇고 반도체 메모리도 그렇고 뭐 지금 피지컬 AI도 그렇고 전선도 그렇고 전력도 그렇고 이미 AI 쪽으로 너무나 좋은 섹터들이 상승들을 많이 해 줬죠. 근데 아직까지도 이 숨어 있는 섹터가 있단 말이에요. 아직 반등을 못 하거나 올라갈 수밖에 없는 섹터,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들이 아직도 많단 말이지.
제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께 선물을 하나 드릴 겁니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요. 이러한 인사이트, 좋은 정보들도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제가 선물을 하나 드린다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과연 이 선물에 대해서 제가 어떤 우리가 섹터를 주목을 해야 되고 지금까지 많이 올라온 종목들 말고 이제 이 AI 시대에 폐배터리나 이 희귀 금속에 대한 리사이클링이 상당히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AI 하면 반도체 그리고 또 전기차 하면 배터리 이런 식으로 그냥 직관적으로 딱 이러니까 좋고 저러니까 좋고 딱 이렇게만 지금 보고 있는데 앞으로 제가 보고 있는 건 아무도 지금 주목하지 않는 금속 부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AI 시대가 커지면 커질수록 구리나 니켈, 리튬, 히토류 이런 원자재 가격들이 계속 상승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런 AI 때문에 광물에 대한 리사이클링이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현재 너무나 반도체, 메모리, 뭐 전력, 원전 이쪽으로만 수급들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급들이 조금은 수단매가 돌 때 아직도 올라가지 못한 종목에 대한 섹터들, 아직도 우리가 주목을 하지 못한 섹터들, 그리고 그런 종목들 중에서 이 저점 바닥에서 아직 매수를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하나씩 하나씩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장이 지금 놓치고 있는 섹터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런 시장이 항상 부족한 걸 찾아갈 수밖에 없고 지금은 이미 반도체가 부족했었는데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전력도 마찬가지고 전력에 대한 부족도 이미 어느 정도 뜨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는 아직 주가에서 뜨지 못한 건 금속과 자원 쪽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금속과 자원 쪽에 대한 과연 종목들이 뭐가 있을지 또 우리가 저점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갈지에 대해서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에게 저희 시청자분들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알려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결국 이런 금속 자원들도 AI, 전력, ESS, 로봇 이 모든 것들과 다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AI 시대는 결국 전기를 먹는 시대고 전기를 저장하려면 금속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고 이 금속 관련된 섹터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를 알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 더 중요한 건 이 종목을 알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저점 매수를 확실하게 해 나가는 것도 너무 중요하겠죠.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런 기술적 분석을 제가 자주 하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도 이 피지컬 AI가 뜨기 전에 예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한번 저점 매수를 하고 우리가 잘 이끌어 왔었던 그리고 이걸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휴림 로봇을 우리가 정말 큰 수익을 봤었는데 이런 식으로 저점이 계속 하락을 할 때 오히려 저점이 깨지는 주가에 대한 하락이 나왔지만 이렇게 RSI가 저점에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까지 확실한 매수 관점이 나오면서 주가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주가는 계속 상승으로 끝없이 상승 구간들이 계속 나와줬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이런 식의 앞으로의 상승들이 얼마나 더 빠르게 나올 것인지 또 이런 빠르게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또 우리가 어떻게 선별해 나갈 건지가 너무나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슈림 로봇도 이 자리부터 여기까지 상승을 했었고 또 제가 최근에 현대모백스라는 종목을 보면은 이것 또한 마찬가지야. 제가 그 피지컬 AI를 계속 이야기해 드릴 때 이 저점 바닥부터 이 섹터는 우리가 끌고 가야 된다라고 했었고 그리고 한번 큰 상승이 나온 뒤에 조정을 받았지만 아직 저는 더 올라갈 만한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봅니다. 그래서 아직 더 올라갈 만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바닥을 찍고 있는 정말 바닥을 찍을 수 있을 만한 섹터들 또 그런 종목들이 뭐가 있을지 이런 종목에 대한 선물들을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같이 만들어 나갈 예정이니까 이런 제가 분석하고 제가 이런 종목들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밑에 있는 번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010-2931-8816번으로 저에게 선물이라고 문자만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선물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들 뭐 물론 더 갈 수 있겠지만 그것도 너무나 중요하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이제 저점 바닥을
딛고 있는 앞으로 진짜 더 크게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들이 과연 뭐가 있을까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중요하고 근데 아무리 좋은 섹터다 하더라도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적인 분석에 대한 앞으로 정확한 고점 시그널과 저점에 대한 시그널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섹터가 중요할 거고 두 번째로 이런 기술적인 확실한 매수에 대한 시그널이 딱 나오는 종목들만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로 좀 알려드릴 거니까 밑에 있는 번호로 선물이라고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다들 복 받으실 거예요. 돈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버실 거예요. 아시겠죠? 네, 앞으로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런 선물까지도 꼭 받아가시고 앞으로 이렇게 저점부터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한 확실한 종목들을 잘 선택해서 더 큰 수익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